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드 이슈 김전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5월 6일 데일리아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제 재개 움직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경제 재개 움직임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주들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각종 제한 조치 완화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일부 소매 업체들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점진적인 경제 재개 방안을 내놨고요. 플로리다주에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날부터 시장과 소매업이 가게 안에 손님을 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던 뉴욕주는 4단계에 걸쳐서 경제 재가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봉쇄 완화를 통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경제가 소비 활동을 통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재개를 서두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려를 내비치는 시선도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 5천 명, 사망자는 1,750명 선입니다.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경제 재개가 시작되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3,000명씩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요. 미국의 우선순위는 국내 경제를 빠르게 여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를 신속하게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국제 유가 상승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한 이유는 앞서 말했던 경제 재개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데요. 전 세계 각국의 봉쇄령이 완화되면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5월부터 시작된 오펙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정책에 대한 효과도 나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업계에서는 5월에는 전달 대비 약 30%의 원유가 감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봉쇄 완화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그리고 감산 효과에 따라 이날 WTI 6월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20%가량 상승하면서 24.56달러에 장을 마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해서 원유 수요가 다시 시작되면 유가가 멋지게 올라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정상화 기대감에 코스피가 1%대 강세를 보이면서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흥구석유를 비롯해서 원유 관련주들의 거래량이 증가했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시작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면서 코로나19 환자 수를 10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하면서 45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이어서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국립공원 야영장과 동물원 실내 시설들이 차례로 문을 열게 되는데요. 생활 속 거리 두기라고 해도 기존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일상을 위해서 좀 더 세분화되었을 뿐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며 국민들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개학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2달 넘게 미뤄졌던 초중고교 등교 수업이 오늘 13일부터 고3부터 4개 단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고2와 중3, 초1에서 2학년과 유치원생은 일주일 뒤인 20일에 개학을 하게 되고요. 고1과 중2, 초3학년에서 4학년은 27일,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은 다음 달 1일에 학교에 가게 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문화로 정착되어야 등교도,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절대로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님을 꼭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오늘 카카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 영역을 꾸준하게 넓혀가고 있는 카카오가 실적 부분에서도 거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벌써 출시 1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2010년 3월에 카카오톡을 선보인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금융, 광고 사업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스마트폰을 가진 한국인들은 카카오와 관련한 플랫폼을 하나쯤은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 카카오뱅크는 금융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늘 카카오뱅크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이 185억 원으로 올해 1분기에 이미 작년 한 해 순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실적 성장을 이끌었던 동력은 대출 자산이 성장하면서 이자 수익이 늘어났고 수수료 부분의 적자 폭이 개선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제휴사 대출 추천 서비스가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올해 2월에는 NH투자증권 주식계좌 신청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수수료 부분의 개선세가 강해졌는데요. 올해 1분기 카카오뱅크로 신청된 전체 주식계좌는 65만 개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제휴 신용카드를 출시하면서 앞으로도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수수료 부분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시가총액 순위에서 금융지주사들을 제치고 코스피 상장 기업 중 12위에 올라섰습니다. 현재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약 16조 2천억 원으로 23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 10계단 상승했습니다. 대장급 금융사인 신한지주와 KB금융 모두를 제치면서 기존 금융사들의 위치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기반의 이커머스 그리고 광고, 콘텐츠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권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톡보드 이용 광고주들이 온라인 판매점을 펼치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비대면 송금과 결제가 늘어나면서 카카오페이의 성장도 함께 이어지면서 오히려 수혜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현재까지 총 97개, 지난해보다 26개 늘어나면서 대기업 집단 중 SK그룹에 이은 2위에 올라섰는데요. 카카오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에 따라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0만 원까지 돌파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육개주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육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육개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5일에 CNBC 뉴스에서는 식품상업노조의 자료를 이용해서 지난 2달간 코로나19의 여파로 20개 이상의 미국 내 육류 처리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돼지고기 공급량은 25%, 소고기 공급량은 10% 가까이 줄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웬디스의 일부 지점은 소고기가 들어간 일부 메뉴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NBC에 따르면 미국에서 6,500명 이상의 육가공업체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30명이 사망했으며 적어도 22개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동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서 환기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이 가공 과정에서 호흡기에 치명적인 암모니아 그리고 아세트산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형 육류 가공 업체인 타이슨푸드와 JBS, 스미스필드푸드 등은 공장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축 사육업체들에게도 타격이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죠. 공급처를 잃게 된 가공업체들은 200만 마리의 닭을 안락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서는 올해 소고기 가격이 1%에서 2%, 가금류는 1.5%, 돼지고기는 2에서 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국내 닭고기주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국내 축산 시장은 오랜 기간 공급 우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육류 공급이 안정적인 데다가 코로나19로 해외 시장의 식량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적어도 2분기까지는 수출 수요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오늘 마니커 FNG는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고요. 마니커도 29%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체리브로 그리고 하림, 동우 팜투테이블 등 6개 관련주들 오늘 모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카카오와 6개주 관련 소식으로 데일리 아디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